경천동지 제11탄입니다. 처음 오신 분은 경천동지가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냥 글자 그대로예요. 이게 왜 안 누르지? 첫 번째 거? 아니요. 맨 밑에 거. 맨 밑에 거? 하늘이 놀라고 땅이 움직이는 일을 경천동지라고 하죠. 우리 지구상에서 경천동지 할 만한 일이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가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화산 사건이 몇 번 있었지만 뭐 그렇게 뭐 1, 2차 세계대전도 있었지만 그렇게 경천동지 할 일들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 땅에 경천동지 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폭풍 전야와 같은 분위기입니다. 이것은 불과 1년 이내에 아마 이런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맞이해야 될 몫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것은 전자화폐 때문에 그런 건데요. 현재 전자화폐가 비트코인이 효시가 돼서 화폐를 민간인도 만들 수 있구나 이런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죠. 비트코인이 나와서 10년이 돼도 화폐의 기능을 못하니까 빗썸이라고 하는 거래소를 만들어서 거래소로 들어가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증권화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 비트코인을 화폐로 쓰는 데가 있습니다. 미국의 오하이주라든지 뭐 싱가포르라든지 국내 대부분 가맹점들은 철수를 했지만 아직도 일본도 비트코인을 화폐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화폐의 우리 효시는 비트코인으로 보는 것이 뭐 맞다. 이러한 전자화폐의 거래소들이 있는데 이 거래소들은 결국은 전자화폐를 증권으로 만드는 데 기여를 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다. 반면에 그 맛집 앱 시럽 테이블을 운영하고 있는 몬스터 큐브라는 데서 그 조이 코스믹스하고 이제 MOU를 맺어가지고 암호화폐를 이게 전자화폐인데 이제 이게 암호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 우리가 크립토 그 화폐라고 그래가지고 크립토라는 말이 이제 비밀 뭐 이런 뜻이다 보니까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그냥 전자화폐가 맞습니다. 그냥 앞으로 우리가 쓰는 것은 전자화폐로 통일하는 것이 맞고요. 이 웹툰을 볼 때 암호화폐를 사용하게 했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 전용 쇼핑몰 그 비제로 샵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비제로 샵에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으로 결제를 할 수 있게 했고 그 다음에 이 솔루션하고 계약해서 전국의 세탁소에 비트코인을 쓸 수 있게 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화폐로 가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증권의 기능도 가지면서 이런 화폐의 기능도 가지고 있죠. 반면에 이제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이렇게 3대 우리가 코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리플은 본래 그 화폐로 만든 것은 아니고요. 그 송금 시스템용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미국의 리플랩스라고 하는 회사가 이것을 이제 비트코인은 채굴을 한 건데 리플은 발행을 한 겁니다. 한 1000억 개 정도를 발행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500억, 그 중에 550억 개를 이제
동결을 하니까 200원짜리 하던 것이 4,800원으로 이제 폭등하는 이런 현상도 있었고요. 이것은 이제 송금용으로 이제 만드는 것이어서 엑스커런트라고 이게 송금 수단으로 쓰는 건데, 리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플이 코인의 3대 코인으로 합류하는 이런 현상을 빚은 것이죠. 이 블록체인 결제 이 엑스커런트는 이제 현재 우리가 해외에 수출하고 은행할 땐 돈을 보내고 받으려고 그러면 이 스위프트 코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여러분 통장 보시면 이제 숫자가 통장 위에 메뉴에 이제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번호가 있는데 그것이 스위프트 코드인데, 이거는 현재의 화폐를 국제 간의 거래를 할 때 쓰는 코드입니다, 이게 지금. 근데 이걸 대신에 전자화폐는 이 엑스커런트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시스템으로 전자화폐를 국제 거래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만든 것인데, 사실은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엘센트는 은행이 필요 없잖아요. 여기서 전 세계 누구나 P2P로 가잖아요. 아프리카든 캐나다든 뭐 동티모르든 다 한단 말이죠, 여기서. 근데 방식이 아직 우리 엘센트와 같은 이런 혁신적인 방식이 아니고 과거의 시스템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좀 구시대적인 발상인 것이죠. 이것들은. 아무튼 그래도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죠. 1월 8일 코인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모바일 통신 그룹이 텔레노이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송금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이것은 이제 파키스탄과 말레이시아 간의 국제 거래를 위해서 한 겁니다. 물론 뭐 이제 이렇게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필요 없어요. 이것도. 우리 엘센트가 있으면 뭐 10억 달러든 뭐 100억 달러든 1조든 얘는 그냥 가잖아요. 제가 10억 달러 보내는데 저런 게 필요해요? 여기서 누르면 되죠. 그럼 그냥 가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굉장히 뭐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발상의 전환이 아직 안 됐다. 아직 구석기 시대다. 발상으로 보면. 장비는 신장비를 쓰고 있는데 마인드는 구석기 시대다. 이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선진화된 혁명적인 이 틀 속에 들어와 있는지는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요거 이제 국제결제은행이라고 그래가지고 BIS라고 그러는데, 뱅크 포 인터내셔널 각국의 중앙은행 간의 통화 결제 예금을 받아들이는 곳인데, 이게 이제 스위스 바젤에 있어가지고 바젤 클럽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전 세계의 부자들이 이제 이용하는 은행인데, 이게 지폐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폐라서. 우리도 지금 정치인이나 경제인이 여기에 돈을 얼마나 갖다 준다 모르죠, 지금. 안 찾아오면 없어지는 거죠. 이들이 못 찾는 거죠. 이 지폐라고는 하지만 이쪽에서는 지폐가 여러분이 EBS 다큐멘터리 보면 돈은 뭐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괴로, 이쪽은 금괴로, 보다 더 근본위제로 가서 금괴로 하고 있고, 여기는 취해법권을 갖습니다. 좀 아이러니컬하긴 한데, 왜 이런 취해법권을 갖고 이 민간은행이 초국가적으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자본주의 병폐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건 뭐 보다 더 다른 부분의 이야기여서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러한 민간은행이 초국가적으로 초법적으로 이렇게 돈 관리를 하고 있다.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걸 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냐면, 이것을 보니까 우리도 할 수 있겠네, 이런 가능성을 본 거예요. 여기도 했는데, 과거에도 했는데 우리가 미래에 왜 못할까? 여러분이 지금 실존 기존의 화폐법에 걸려서 여러분이 지폐를 찍으면 위조 지폐잖아요, 그죠? 근데 사이버머니는 위조 지폐가 아니잖아요. 왜? 사이버머니 법이 아직 기구상에 없어요. 없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통제할 법도 없는 거죠. 앞으로는 나오겠죠, 이제. 어떤 형태로든 통제하려고 나올 겁니다. 지금 디지털 화폐도 이렇게 국제 결제 은행이 있어서 벌써 많은 은행들이 사이버 머니를 이미 만들고 있고, 지금 70%가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참 빨리 가야 되겠다. 지금 우리는 뭐 먼 것처럼 느껴지지만, 요거는 지난 올해 1월 8일부터 4일간 라스베가스에서 있었던 그 CES 전시회인데요. 펀드엑스가 블록체인 제품을 공개했다는 건데, 여기가 이제 세계 한 150개 국가에서 4,500개 기업이 참가하는 건데요. 이게 8일에서 11일 동안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서 싱가포르 펀드엑스사가 엑스폰을 출시를 했죠. 이거는 이제 스마트폰을 만들 때 전자화폐 결제를 안 하면 스마트폰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미 이제 이런 시대에 와서 전시회에서도 스마트폰이 변하고 있다. 이 8K라는 것은 이제 이거 8000 픽셀을 말하는 건데, 이거는 화소를 말하는 겁니다. 블록체인 스마트폰 출시를 했는데, 이제 엑스폰 같은 경우는 한 $600면 한 67만 원 정도 하고요. 엑소더스 같은 경우는 이제 $960, 피니 같은 경우는 이제 $999. 이런 식으로 각국에서 이렇게 전자결제 수단인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다.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블록체인 폰들이 이렇게 이제 경쟁을 하는데, 스마트폰 피니가 특징은 뭐냐면 운영체제와 콜드 스토리지로 전자지갑을 만들게 되어 있다. 운영체제는 구글 안드로이드를 썼다. 그 다음에 이 콜드 스토리지 지갑은 해커가 비트코인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그 안전거래를 지원하는 시스템이죠. 근데 우리는 이게 사실 필요가 없죠. 우리는 현재로서는 우리 엘센트를 해커할 방법은 없어요. 현재로서는.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현재는 우리 주민등록번호도 없죠. 전화번호도 없죠. 해킹할 근거가 지금 없다고 우리가 지금. 우리 방법은. 근데 얘들은 아직도 이제 이런 근본적인 PC 해커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도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지난 시간에 한 건데요. 이제 이 코인과 쿠폰의 차이점인데요. 코인은 우리가 동전이라고도 하고 주화라고도 하고, 이제 쿠폰은 광고지, 교환권, 할인권, 여러분 백화점의 상품권 다 포함되는 거죠. 어음, 수표 이런 것도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쿠폰의 일종입니다.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쿠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엘센트는 이제 코인에 해당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왜 이 상평통보를 하냐면, 요건 상평통보고 요건 86 아시안 게임 기념주화예요. 근데 이걸 왜 하느냐면, 이 상평통보가 인조 11년에
김신국이라고 하고 김유계라고 하는 이제 뭐 이렇게 야사에서는 간신이라고 그래요. 뭐 충신은 아니고 이 친구들이 그 왕실의 재정이 궁핍하니까 왕실 재정을 보충하려고 이 상평청을 만들어서 상평청부를 발행을 했어. 근데 당시 국민들이 은전을 썼단 말이에요. 무게를 가 한 양 두 양을 은전을 쓰다가 갑자기 상평청부를 쓰라고 하니까 돈처럼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갑자기 100만 원짜리 지폐 만들어서 누가 들고 다니면 위조 지폐인 줄 알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는 화폐가 없을 때 은전을 쓸 당시 화폐를 만들어서 왕실에서 만들어서 이놈으로 왕실 재정을 충당하려고 했는데 국민들이 안 쓰니까 결국은 폐지됐죠. 이 당시는. 물론 그 뒤에 이제 계속해서 쓰기 시작했지만 그 당시는 아무튼 화폐를 실패했어요. 이것이. 이렇게 화폐는 사용자들이 신뢰 속에서 사용할 때 화폐예요. 지금 우리 10만 원권 나온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10만 원권을 여러분들이 아무도 안 쓰면 화폐가 아니에요. 국가가 발행을 했어도. 엘센트도 여러분이 쓰면 화폐예요. 안 쓰면 그냥 숫자예요. 우리는 함께 쓰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짧은 이야기인데 우리 사업의 핵심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오늘 굳이 이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엘센트하고 그럼 비트코인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둘이 만들어진 과정은 똑같습니다. 전자화폐로. 근데 이 비트코인은 거래소로 가는 바람에 증권화가 됐고 우리는 아직도 P2P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화폐로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이 코인은 원래 이제 실용화폐여야 되는데 이 비트코인은 거래소로 들어가서 박물관 코인이 된 것이죠. 우리 엘센트는 발행 방식으로 우리가 500억 개를 발행을 했고요. 500억입니다. 참고로 베네수엘라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발행한 페트로라고 하는 전자화폐가 1억 개를 발행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한 나라가 쓰는 게 1억 개예요. 시즌 이제 500억 개를 발행을 한 것이죠. 베네수엘라는 이제 원유 본유제입니다. 원래 달러가 근본위제였는데 지금 폐지됐지만. 그리고 우리 엘센트는 P2P 거래하는 데 비해서 비트코인은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고 있다. 엘센트는 발행자가 가격을 결정한다. 여러분 우리나라 돈은 한국은행에서 조폐공사에서 찍고 한국은행에서 발행을 하는데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가 있는데 이 가격을 누가 결정했죠? 발행자가 하는 거잖아요. 발행자. 근데 비트코인은 가격을 누가 결정하죠? 거래소에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숫자에서 결정되잖아요. 그러면 화폐의 가격이 수시로 변하면 화폐예요, 증권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증권이 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발행가를 매주 정하는 가격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2020년 200만 원 가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이거 누가 방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정한 거, 우리가 발행자니까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하고 이렇게 쓰자고 쓰는 겁니다. 단 이걸 쓰는 사람이 이 사람 여기 있는 몇 사람만 쓴다. 전체가 안 쓰고. 그럼 그 사람들끼리 돈이에요. 안 쓰는 사람한테 돈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는 이래서 전 세계가 쓰기 위해서 7개국어로 지금 플랫폼을 만들어서 우리 플랫폼에 회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만큼 우리가 사용하느냐가 우리 사업에 관건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엘센트는 이제 전 세계에 7개국어로 되어 있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아랍어, 인도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영어, 한국어, 또 뭐 있죠? 인도어. 7개 나라로 되어 있죠. 사실은 여기 이렇게 써놨지만 사실은 저는 비트코인이 잘 되길 바랍니다. 이 전자화폐 효시인 비트코인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전 세계에 화폐가 많잖아요. 그죠? 그 중에 지금 달러가 규칙통화잖아요.
우리는 L센터는 사이버머니 기축통화로 가면 되는 것이지 뭐 비트코인이 잘 돼서 같이 동반해서 하는 것이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L센터와 기타페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기타페이에는 혹시 여러분 뭐 곡해가 있을 수도 있어서 V페이 같은 페이는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페이는 뭐 서울페이, 뭐 삼성페이, 경기페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V페이, 뭐 Z페이, 알파페이 이런 거 말고요. 이런 폰지페이 말고 이게 정상적인 페이를 말하는 겁니다. 예. 여기서는 그 폰지페이는 제가 다루지 않겠습니다. 우리 L센터는 전자화폐고 이 서울페이나 경기페이는 전자페이다. 이것도 스마트폰 거래하는 건 맞고 다 스마트폰 거래하는 건 맞다. 근데 우리는 P2P 직접 거래 방식인데 비해서 이 기타페이는 서울페이 이런 것들은 카드를 이용하거나 기타 금융권을 이용하고 있다. 우리 L센터는 개인정보를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용할 때. 근데 기타페이는 카드나 금융권을 이용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금융실명제에 의해서 개인정보가 노출이 된다. 지금 제가 있는 가지고 가서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든 지하철을 타든 제 신상정보는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 위치까지 제가 어디 있는 것까지 다 나오죠. 모든 것이 공개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L센터는 P2P 직접 거래 방식인데 비해서 얘들은 금융권을 중개하는 중개거래 방식이다. 우리는 화폐 거래 방식이고 여기는 쿠폰도 증권이다. 이것도 결국은 유가증권에 하는 거죠.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L센터는 스스로를 화폐로 단독으로 쓸 수 있는 데 비해서 이 기타페이는 혼자는 쓸 수가 없어요. 어떤 형태로든 금융권이나 뭐 카드나 뭐 연결이 현존하는 다른 교환 방식과 업무 제휴가 돼야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전자화폐의 전망과 거래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